혹시 그 종잣돈이 얼마 안 되는데 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도 좀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해주셨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짚어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종잣돈이 없거나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아직 멀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면 일단은 현재 내가 왜 종잣돈이 없고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 따라 해봤자 다시 원위치 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왜 종잣돈이 없고 왜 부자가 못 됐는지 원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만 맞춤형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처방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 나는 왜 돈을 모으고 싶을까도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Y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충분히 하고 그래야 거기에 따른 how, what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Y가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 그 전략은 막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금 흐름표를 좀 작성해 보세요.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건 한 달 동안에 내가 총 쓴 소득과 지출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한 달치 썸해서 평균 내가지고 써보시는 건데 그걸 해야만 되는 이유는요. 새어나가는 돈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숫자로 적었을 때는 한 30만 원이 남아있어요. 네. 소득 빼기 지출을 하면 내 통장에는 안 남아있어요. 왜 그러지? 그럼 저한테 물어봐. 이거 왜 이래요? 난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30만 원을 먼저 저축을 해보세요. 그래도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새어나가는 돈이었죠. 나도 모르게.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하게 나가는 지출이 있어요. 네. 어딘가가.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보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잘못된 금융의 선택으로 인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목적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내 돈은 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얘를 이렇게 데리고 와야지 빨리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 점검을 꼭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현실 점검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무상태표예요. 이건 내 자산과 부채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집이 나의 큰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자산의 개념은 뭐냐면 이 자산에서 또 다른 캐시가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자산이죠. 그런데 내 집이 캐시를 가져다 주기는 아니고 대출이라고 하는 지출 칸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는 자산이 아니라 라이어빌리티스, 부채예요. 이거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재 아빠, 가난 아빠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1가구는 그거 아니라고 했죠. 자산이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다른 뭐 채권이든 거기에서 배당 소득이든 임대료든 이자 소득이든 캐시가 내 소득에 들어와줘야 돼요. 들어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부를 모으고 싶으세요? 돈을 모으고 싶다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런 캐시 플로우를 만들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 나는 다른 목적인 건지도 또 생각을 해보셔야 그 다음에 맞는 전략이 나오겠죠, 실은. 난 단기간에 그런 막 확 모으고 싶어. 그럼 배당주보다는 보험은 아니고 성장주 위주래. 그쵸? 그러면 약간 단타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Y에 대한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재무상태표를 짜보다 보면 은행에서 자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은행에서 자고 있는 애들. 그 막 계좌 여러 개 해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얘네들 깨워야죠. 깨워서 일하게 시켜야죠. 어. 나한테 빨리 캐시 갖다 줘.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해보셔야 돼요. 네. 현금 흐름표와 재무상태표. 진짜 이 두 개만 제대로 해서 현실 파악을 해보시잖아요. 굳이 허리띠를 뚫르지 않아도요. 거기에서 돈들이 목돈이던 월납으로 저축 같은 돈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을 하셔도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생기세요. 제가 100%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종잣돈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뭐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모였다는 거는
원인이 있는 거고 원인이 있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몰랐기 네,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 적는 거 네. 재무 흐름이나 네. 현금 흐름이나 가계 분야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을 꼭 해보시라. 머릿속에 있는 거랑 음. 엑셀로 하시면 안 돼요. 수기로 써보세요. 완전 달라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느낌. 손으로 느껴야 되는 네, 거죠. 느껴야 돼요. 그 팬끝으로 느껴야 되는 네, 거죠. 네. 아, 그러면요 혹시 교수님 제가 요 질문지에는 안 넣은 것 같은데 네. 그 사회 초년생들이 예를 들어 요즘 보니까 뭐 가구당 평균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럼 사회 초년생은 조금 적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00만 원이라 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종잣돈을 좀 모아가려고 하는 네. 거예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네. 그건 좀 어떤 정도로 이렇게 소비를 하고 혹시 어떤 정도로 이렇게 좀 저축을 하고 그런 좀 비율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4-3-2-1 법칙이라고 해서 내 소득이 100%다라고 하면 40%가 현재 소비, 30%가 저축. 그러니까 목적 자금을 위한 종잣돈 모으는 거, 네. 20%가 노후 플랜, 은퇴 플랜. 요즘에 뭐 젊은 친구들은 파이어족 해가지고 노후가 아니라 은퇴를 좀 당기고 싶어 하잖아요. 재정적 자유를 통한 거. 그다음에 10%가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제 저 보험은 2%면 될 것 같고요. 2%. 10%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이건 옛날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저는 이제 그거 대신에 차라리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저축의 30%를 조금 더 38%라든지 아니면 은퇴를 좀 빨리 당기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뭐 28%로 옮기시든지 예, 기준은 저렇게 딱 잡아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의 저축 노후는 어느 정도는 그 투자를 네. 겸비한.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저축이던 은퇴 플랜을 했었을 때 저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일단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정해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주도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버스 탔다고 생각해봐요. 도착하면 인생 끝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 종잣돈을 모으는 저 30%의 돈이 그러니까 하나로만 하면 안 돼요. 내 독립자금인 건지 부모님을 위한 돈이라든지 아니면 내 결혼 자금인 건지 3년 후에 여행 갈 자금이라든지 그 안에서도 또 세분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내가 1년 안에 반드시 모아야 되는 뭐 전세자금 인상분이다. 얘는 은행 가야죠. 투자하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가 달라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5년 후에 내가 결혼을 포함한 독립자금을 모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적립식 펀드나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내 돈을 보낼 건지를 정확하게 기관과 함께 목적을 정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돈을 모을 확률이 굉장히 좋아요. 높아요. 확률이. 네.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상담도 해오시고 네. 20대부터 70대까지 다 만나보셨잖아요. 한 수천 명 되시나요? 1000명 넘어요. 그러니까요. 2000명은 모르겠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신데 그분들을 보시면서 이게 부를 잘 늘려가는 사람들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1000명이 넘는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삶이 다 다르죠. 내부를 들어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왜 만났어요? 왜 불렀어요? 돈 잘 모으고 싶어서 저를 만났죠. 그런데 하는 얘기는 다 인생 얘기예요. 저는 최소 고객을 한 번에 2-3시간씩 4번을 만나요. 그리고 4번 다 만나고 나면 고객이 저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야, 당신한테 이런 얘기 왜 하지? 다 인생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과 인생은 엮여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고민이자 기쁨이자 희망이자 뭐 이런 것들은 가족 아니면 돈이에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돈 때문에 저를 만났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은퇴가 얼마 안 남은 나의 인생, 대학을 잘 보내고 싶은 자녀의 인생, 은퇴를 하셨는데 돈을 미처 준비 못한 우리 부모님 얘기 다 공감대가 다 비슷해요. 그러면 그 인생들을 내가 원래 원했던 것처럼 어떻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돈 얘기는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딸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버는 돈을 잘 모아서 불리는데 첫 번째는요. 플래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예산 짜기처럼. 중요한 게 뭐였지? 얘를 좀 나눠 놓고 내 돈을 거기로 가게끔 시키는 거.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러면 제 고객분들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 만나서 돈 참 잘 모았어. 당신 덕분에 여행 갈 수 있었고 은퇴도 할 수 있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지금처럼 수익이 안 좋아서 너 때문에 뭐 마이너스가 났고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수익률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야. 인생 살아가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딸 이야기, 네. 그 다른 어머니들 보고 차이점을 느꼈을 네. 때 우리 엄마는 간지나는 엄마. 그리고 두 네네. 번째는 정말 좋은 일 한다고. 미래를 설계해주는 사람. 미래 설계해주고 좋은 일 하신다고. 그게 딱 맞네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것 혹시 요거를 이제 실천하지 못하면 당연히 불을 이제 늘리지 못할 텐데 네. 또 좀 불을 늘리지 못하는 사람이 좀 특징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을까요? 특징이요. 조급함. 아, 조급함. 그리고 그냥 따라해요. 따라요. 내 생각이 없이 그냥 아. 옆집 영희 엄마가 이거를 했더니 돈 벌었어. 돈 벌었어. 이런 분들. 아, 그다음에 뭐 요즘엔 다 하잖아요. 아까 포모적도 말씀을 드렸고 벼락거지도 얘기를 하니까 암호화폐만 이렇게 너무 들어가서 예, 암호화폐 막 공부하라고. 들어가야 되고 암호화폐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 그게 힘든 건 뭐냐면 24시간 가동되니까 아. 본업을 못 하시는 못하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죠. 네. 저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메인은 본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약간 그냥 쫓아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어쨌든 모든 경제의 한 60% 정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미국 중심으로 된 주식 투자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려면 돈이 모이는 곳에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게 미국이죠, 한국보다는. 그러면 뭐라고 핑계 대시냐면 영어로 되어 있고 내가 자야 되는 시간이고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국내 주식 하는 걸 보면 공부하고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냥 막 쫓아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수익률만 보시니까 내가 20% 수익이 났어. 고맙죠. 땡큐죠. 근데 만족하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옆 사람은 50% 났거든요. 그럼 또 그걸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수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네. 근데 저는 지금도 행복해야 되고 미래도 행복해야 된다는 주장이 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 좀 따박따박 해보시는 게 보기에는 느려 보이지만은요. 인생 짧지 않잖아요. 길게 보면 그분들이 더 행복하게 많은 부를 축적해 가고 있더라. 복리 효과가 처음부터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발 복리의 좀 효과를 누리셨으면 좋겠다. 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마라톤인데 100m 달리기 시작하면은 어차피 만주 못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마라톤인데 바톤 터치를 하는 마라톤이죠. 자녀한테. 야, 그렇구나. 야, 그렇죠. 예. 바톤 터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도 우리의 몫인 거죠. 야, 그렇군요. 다음 세대까지 생각해서. 네, 맞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책을 보시던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한 실천하라. 가지를 꼭 공표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를 해라. 네. 그럼 지키게끔 공약처럼. 음. 그래서 한 가지만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엄마의 실천 한 가지가 우리 자녀한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그 아이의 인생을 또 다르게 또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채찍 효과라고 하죠. 맞죠? 채찍 효과. 엄마는 여기서 잠깐 흔들었지만 이 끝에 있는 저 자녀들의 긴 예. 인생을 봤었을 땐 굉장히 큰 울림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칙칙 아. 이게 이제 엄마가 제 책을 보면서 야, 따라 하시는 거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이게 것 바로 같습니다. 부모가 진짜 해줘야 되는 역할이 네, 아닌가 싶네요. 네, 네.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막 나와서 저자특강을 하고 제 책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엄마는 저기 방송에서 나가서 얘기했는데 막 딴 데서 막 딴 거 하고 있고. 익명으로 댓글이 달 거야 막 이럴 수도 있고. 아, 저희 딸들이 참아줘. 아유, 예, 조사님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유익한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딸 있고 성장하는 딸을 둔 아빠로서 네. 오늘 또 시간이 더 이렇게 많이 느낌이 시간이었던 것 다르시죠, 같습니다. 확실히.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한 요 정도 정리를 하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네, 또 불러주세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들아 엄마랑 금융 쇼핑하자의 저자이신 윤상숙 저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